노르웨이, 덴마크는 중지, 스웨덴, 핀란드는 65세 이상, 아이슬란드는 접종 재개. 안녕하세요. 뭉크의 노르웨이입니다. 오늘은 북유럽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백신을 접종한 분의 인터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식 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재개 여부를 4월 15일까지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노르웨이 간호사협회는 옳은 결정이다. 우리에게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요, 덴마크에서는 2명, 노르웨이에서는 4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 뇌출혈,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백신과 심각한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의약품 감독기구는 백신이 주는 장점이 부작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백신의 사용을 계속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스웨덴에서도 3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 및 혈소판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3월 22일 노르웨이 주치의사협회 회장은 노르웨이 시민들 사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월 23일에서는 노르웨이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고 말했던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을 하신 분의 인터뷰 후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시고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어떠신가요?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백신 접종 후 초반에 고열로 좀 고생을 했고 그 뒤로는 머리가 좀 띵하거나 아픈 증상은 있었는데 그게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통인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니어서 그냥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네, 저희 직장 동료 중에는 코피를 좀 오랫동안 흘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뭐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별탈 없이 지나갈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된 적이 있으신데도 영국의 수장답게 솔선수범해서 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수장 옌스 스톨텐바르그 그 직원들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번 주에 접종하기로 지난 3월 22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노르웨이의 전임 총리였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65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 접종을 허가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밝힌 내용은요, 백신과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주로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데 65세 이상의 분들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65세 이상으로는 허가를 했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슬란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백신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북유럽의 상 참고하셔서 백신을 접종하실 때 개인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